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려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특징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체하게 된다는 점 하나하고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부의 집중, 엄청난 격차, 노동 의존도의 약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소비의 부족,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부족으로 체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부의 격차를 줄이고 또 인공지능이 이제 그야말로 활약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정말 특정 소수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익들을 다수 구성원들이 나누어야 이 체제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역시 기본소득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의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또는 뭐 한계 기업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과거와 같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바로 토목공사 시작합니다. 어디에 다리 놓고 어디 도로 뚫고 어디 건물 짓고 이런 거 시작했죠. 과거에는 그게 경기 부양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삽과 갱이를 들고 달려들고 인건비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방식의 경기 부양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보면 어디 다리를 놓으면 크레인으로, 터널을 뚫으면 기계로.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만 도움이 되죠. 그럼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을 할 때 과거처럼 토목공사나 아니면 기업 지원 이런 방식으로 과연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인 겁니다. 지금의 위기는 최종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비고 있다는 것이죠. 최종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한계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경제의 이 흐름을 좀 이렇게 제어하고 활성화되는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죠. 재정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쓰게 하면 이게 바로 길이겠네 하게 된 거죠. 이제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별로 효과가 없고 기업이 활동해야 될 상대인 소비자, 국민 다수 대중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올려주는 것,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걸 실제로 쓰게 하는 것, 이게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부담하는 사람 다르고 혜택 받는 사람이 다르면 부담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싶겠습니까? 저항이 생기죠. 다른 이유를 대서 내가 내서 서민을 돕는 건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옳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왜 혜택 대상에서 빼야 됩니까? 더 주지는 못하는 망정.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이미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세금을 냈어요. 한 번 차별했으면 됐습니다. 마련된 재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너 세금 많이 냈으니까 또는 재산이 많으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제외하면 이중의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특정 계층을 골라서 지원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게 배제될 이유 또는 차별받을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더라도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기본소득의 이념에도 맞고 세금을 내는 그 재원을 부담할 사람들의 저항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없다는 논거로 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논거가 서구 유럽에서 시험을 하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서구 선진국들 그중에서 유럽 쪽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미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지출, 정부 지출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 지출이나 사회적 지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OECD 평균보다도 한 10% 정도의 낮은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차피 앞으로 복지 지출 비용,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 지출을 지금처럼 어딘가를 선별해서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이 지출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두를 믿고 50만 원씩을 일제히 소비를 합니다. 대신에 모든 국민들에게 5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안 주고 안 쓰는 거하고 주고 쓰는 거하고 비교하면 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만큼의 재원을 추가 증세를 통해서 만들고 그걸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해서 전부 지출을 하게 한다고 하면 25조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겠죠.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안 내고 받게 되겠죠.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소득 불균형, 자산 격차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똑같은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다시 기업 활동가들이든지 경제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항 없이 증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데 사용될 세금을 별도로 만들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니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국토보유세가 너무 낮으니 서구 선진국 수준의 절반이라도 3분의 1 수준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최소한 온 국민의 기본소득용으로만 쓰자 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또는 예를 들어 환경세 같은 걸 부과할 수도 있고 탄소 많이 발출하는 데서 세금을 내면 그건 온 국민이 골고루 기본소득으로 나눠갖고 소비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한다면 저항이 없을 겁니다. 압도적 다수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거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로봇세, 인공지능세. 그럼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따라서 생기는 이익을 모두 최종 개발 사업자가 다 가지는데 그게 최종 개발 사업자 혼자만 만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들, 우리가 가진 조상 대대로 물려온 문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술, 우리 모두가 투자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합친 총합치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작은 투자로 엄청난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걸 혼자 가질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게 일부를 떼내자. 골고루 나누고 그 소비를 통해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다시 또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세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세금은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금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지 확신할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납세하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단 1원의 누수도 없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출된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안 해봤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은 그냥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객출하는 거예요. 경비를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경비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혜택이 없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나쁜 거다. 증세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세금이 제대로 이 공평한 기회, 공평한 배분을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모두가 행복하고 혜택을 받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업자들에게도 기업인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확신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첫 출발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산업혁명 직후에 소위 복지
복지 정책이 엄청난 논쟁 속에서도 결국은 자리를 잡았고, 그게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 발전에 크게 지금까지 기여해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공감하게 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고 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